Hey guys, welcome back to Speak with Bella. It's Bella here. So in this video, it's nothing to do with our study. I'd like to share some study hacks with you on top of our 100-day challenges. So let's dive in. 제가 사실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두 분은 아니었어요. 저는 애초에 제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분들이 저랑 수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동을 하거나 여행을 갔거나 하는 그 순간에도 수업을 좀 들을 수 있고 또 다들 직장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장기 출장, 좀 쉬고 오는 시간,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제가 수업을 저랑 못할 때도 들으면서 좀 꾸준함을 같이 만들어 가고자 만든 채널이어서 이제 대부분 그분들의 레벨에 맞춰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100일 챌린지가 끝나고 나면 저도 그때가 조금 더 방향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도 그래도 중급, 고급에 조금 더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5가지 정도 파트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는데 제 스스로도 영어와 한국어 두 개를 다 쓰지만 저는 한글 학교도 오래 다녔고 영어도 그쵸 한글 학교처럼 다니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한글과 영어 사이에서 이 정확한 의역과 직역에 대한 이 고민, 이 불편함들 아니면 말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언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쉐어하는 거에서 진짜 진심으로 제 경험 베이스로 나온 거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제 기준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일단 무조건 레벨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정도의 기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만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플랫폼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의역과 직역,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동사를 얼마나 많이 구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주는 그 레벨 테스트가 가장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기 위한 영어 공부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게 머릿속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오는 말들을 원해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문장 구사 능력이 필요해요. 동사. 왜냐면 난 뭐뭐를 하다, 뭐뭐이다. 이런 느낌처럼 이다, 이걸로 끝나는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장을 얼마나 익숙하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해서 의역 중심의 레벨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둔 레벨 테스트가 있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아래 PDF에다가 좀 참고해 둘 테니까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저희 수강생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이 수업을 하기 전에 이 분의 레벨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한 6, 70%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엄마가 지금 주말에 나 본다고 집에 오셨거든.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엄마랑. 그래서 좀 일찍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대화를 친구랑 나눌 수도 있어요. 걔가 오늘 뭐 해라고 물어보고. 근데 아니면 내 상사가 물어볼 수 있어. 오늘 밥 먹을까?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써야 하는 동사는 달라요. 그 절차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느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를 빠르게 파악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순발력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랑 얘기한다. 어, mom's visiting me. Yeah, mom's coming. 그냥 엄마는 온다. 이미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니까 be-ing 형태를 쓸 거예요. 동사죠, 이건. be-ing, 현재 진행형. So, I have to. So, I have to. 나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 돼. Or I will. 난 이미 결정을 한 거니까. 이런 조동사를 쓸 거예요. 나의 확신에 가득 찬. 친구한테 그냥 나의 근황을 말해주면서 내가 오늘 뭐 할 거라는 계획을 말해주는 거니까. 상사가 물어봤는데 다 회식을 간 나는 못 가요. 그럼 나는 가야 하는 거니까 거절의 느낌을 갖고 이 사람한테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Oh, actually my mom's coming to visit me. Actually my mom's visiting me. my mom's 여기까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So I'm gonna have to go. I'm gonna have to leave early. Be gonna have to. 같은 have to인데 be gonna have to와 have to는 느낌이 다르죠. be gonna have to가 훨씬 더 상황을 다 떠나서 무조건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상대에게 되게 조심스럽지만 강력하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선택, 조동사와 동사를 선택할지를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어야만 내가 의역과 직역이 익숙해서 문장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로 레벨 테스트를 해주는 레벨 테스트를 하셔야만 정확히 내가 어느 정도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지를 캐치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초급자는 비동사, 일반 동사, 기본 전치사, 그 다음에 1, 2, 3형식 문장 구조, 조동사도 기본 조동사 can, should, have to, be supposed to, might, used to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고, 시제도 현재, 과거, 현재, 진행, 미래까지 이 4가지 정도는 기초적으로 아시면 문장 만들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중급 정도로 넘어가면
4호 형식, 말 그대로 수요 동사라던가 사역 동사를 활용한다거나 수동태 아니면 관계절, 가정법 정도까지. 고급으로 넘어가면 조동사 과거 형태, should have been PP, must have been 이런 식으로 과거 조동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간접법, 돌려 말하는 방법들, 아니면 가정법도 그 advanced 가정법들, 뭐 도치 구문들 이런 것까지 가면 이제 고급형. 근데 이게 기초 문법이 따라와 준다는 거는 새로운 원어민 표현을 받았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해를 해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내 문장에 자신감이 기초자에서 생겨야만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조금 의역과 직역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것에 좀 구멍이 나 있는지, 내가 뭘 보충하면 좋은지를 깨닫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구 선택입니다. 도구 선택. 도구는 너무 다양하죠. 책도 있고, 영상 교재도 있고, 온라인 클래스도 있고, 직접 수업 참여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라이프 스타일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매일 얼마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 횟수는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내가 보통 회사로 출퇴근하는 이동 시간에 뭘 하는지가 파악이 된 분들이 내가 좀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 매일 하는 공부 도구, 그러니까 매일 한 30분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30분 동안 집에서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도구는 예를 들면 책일 수 있겠죠. 아티클. 아니면 뭐 it could be 영상 투. 영상도 보면서 하는 영상들도 있잖아요. 뭔가 이 사람과 인터랙트를 해야 되는 부분들, 소통하는 느낌들. 그리고 이동 중 도구. 내가 출퇴근을 하는 시간 아니면 뭐 운전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팟캐스트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꼭 비주얼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들으면서도 캐치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사람은 그냥 내용을 설명하는 건데 나는 이걸 듣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마지막이 아웃소스의 도구를 활용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찾아보는 거예요.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시리즈물을 정주행해 본다거나 아니면 책을 좀 내가 하나를 두고 아, 나 이번에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어. 특정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누어서 도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책은 좀 그래마 쪽이 좀 많겠죠. 파닉스. 그래서 완전 기초자분들은 읽는 것도 불편하고 아직까지 이 소리도 헷갈리고 그냥 일반 영어 회화책을 추천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정말 그래머 위주, 기초적인 파닉스 글자를 어떻게 읽는지 알파벳 관련된 것들도 성인분들 중에서 찾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저는 파닉스는 처음부터 잘해두면 나중에 덜 헷갈리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 교재는 뭐 유튜브 채널, 뭐 EBS 다양한 디지털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은 나의 성향에 맞는 분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직접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분들도 많겠죠. 뭐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도 필요는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초급자, 중급자들은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을 추천하진 않고 고급자 이상 분들은 원어민, 그러니까 한국어를 아예 쓰지 못하는 외국인들 분들과 수업하는 것도 도움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 두 개를 다 구사하는 바이링거 선생님이 있어야만 내가 뭔가에 막혔을 때 질문을 할 때, 왜 외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걸 문화적인 설명, 그런 나라의 문화차에 대한 설명들까지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라던가 아니면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도 교류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요? 왜냐면 재미없이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미디어는 뭐 TV, 뉴스, 뭐 영화, 드라마, 팟캐스트 정말 많죠. 그러니까 내 고지고대로 선택하는 건데 저는 주제를 듣는 거는 일단 뭐 BBC, 뭐 Fox Channel, CNN, 뭐 블룸버그를 봐요. 근데 사실 저는 글로는 Korean Herald를 봐요. 왜냐면 한국어 뉴스는 오히려 저는 듣기에서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할 때가 많아서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으면 소리로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서 오히려 Korean Herald에서 한국 뉴스를 글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 읽고 나서 듣기로 넘어가면 좀 더 쉽게 들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단어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마다 내가 좀 더 선호하는 것들, 뭐 나는 경제가 좋아, 테크가 좋아, 이런 분야별 요즘 팟캐스트나 미디어가 진짜 많으니까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끈기예요. 끈기 있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도구들도 한꺼번에 다 할 거야는 절대 안 되고 하나씩 하나씩 패턴을 맞춰서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찾아가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일 하는 공부 도구, 내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만큼의 난 요걸 할 거야. 앉아서 무조건 30분 하겠다. 그리고 이동 중,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뻗어서 추가적으로 내가 내 돈을 내든 내가 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이런 것들의 추가적 아웃소스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3번. 세 번째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문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초급자분들도 어느 정도 비동사, 일반 동사, 시제가 구분되고 나면 이제 점점 문장으로 가까워져. 문장을 만들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단어만으로 대화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A와 B가 대화를 나눌 때 A의 의견과 B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같을 수 있고 서로가 약간 나누면서 쓰는 추임새라던가 이런 대화문들을 많이 좀 익숙하게 내가 좀 받아들여야만 나도 그 대화에 실제로 꼈을 때 불편함들이 없어져요. 특히 중고급자들이 겪는 불편함들은 주제가 너무 흥미없어서 영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중고급자다 이러면 난 이미 문장을 만드는 거에는 익숙해졌으니까 이 문장을 조금 더 화려하게 아니면 여러 상황에서 만들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뭐 내 식단 루틴 아니면 내 기분 전환. 그러니까 나는 기분 전환을 할 때 뭘 하나? 아니면 우리 회사 문화는 어떤 게 있나?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들과 잘 만나? 나의 성향은 어떤가? 이런 식으로 주제를 선택해서 이 주제에 관련된 대화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좀 더 관심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단어가 있을 거고 표현법들이 있어서 뭔가를 기억하기에 훨씬 쉬워져요. 그런 상황에 취해야 하는 제스처라던가 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캐치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주 쓰는 표현들을 좀 정리하고 Are you a student? 너 학생이야? 라고 물어볼 때 Do you go to college?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What is your job? 머리에 떠오르죠? 직업이 뭐야? What do you do for living? What do you do for living? 생계를 위해서 뭘 해? 이렇게 직업의역할 시간이 없잖아요. 일반 대화문에서는. 그래서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도 다양하고 너 학생이야도 다양하고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가 아니라 같은 의미는 맞지만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에 적어도 두 개에서 세 개 정도의 다양한 표현들을 미리 알아두면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냐에 따라서 좀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내 카드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내 기대치에 부합하다. It works. 그 정도면 괜찮지. 내 기대에 부응하는 게 막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맞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면 괜찮다. They live up to my expectation. 내 기대치에 올라왔다. 조금 더 레벨이 올라간 느낌이죠. It checks a lot of boxes. It checks a lot of boxes. 박스가 있는데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작은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의 표시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겠죠. 느낌처럼 같은 표현으로 나는 적합하다, 부합하다, 기대에 맞추다지만 다양한 표현으로 상대에게 뉘앙스에 맞게끔. 마지막 다섯 번째, 일단 습관 만들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플랜을 만들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평생이야. 여자들에게 다이어트는 숙제지. 평생의 숙제지라는 느낌처럼 난 평생 공부할 거야. 맞아요. 근데 평생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내가 6개월은 여기에 집중을 하고 3개월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만 지치지 않는데 첫 번째 추천하는 방법은 헤빗 트래커. 헤빗 트래커는 뭐 데일리도 있고 위클리도 있고 먼슬리도 있어요. 그래서 내 습관을 트래킹 따라가는 건데 뭐 어플도 있고 종이도 있어요. 저는 종이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아니면 이번 주 그러니까 일단 눈 뜨자 말자예요. 내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하루가 약간 어느 정도가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눈을 떠서 출근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시간 동안에 리스닝. 자주 들어야만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주 듣는 말들은 내가 익숙하죠. meditation, yoga, 아니면은 뭐 podcast, food recipes. 숨을 들이마시세요. 숨을 내뱉으세요. 뭐 이거 넣고 갈아보세요.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침 루틴에 맞는 영상 같은 것들을 좀 틀어두고 이걸 계속 귀에 들으면서 내가 익숙한 표현들이 있으면 아 거기서 캐치하는 구동사 같은 것들. 아니면 짧은 표현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내뱉기 전에 내 머릿속에 뭔가 데이터가 잘 쌓이는 습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actors, movie actors, singers, 연예인 같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 다 소셜미디어 하니까 이런 분들 것 좀 팔로우 해가지고 업로드를 한다.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이럴 때 좀 더 관심이 가는 사람이니까 좀 찾아보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들을 듣다 보면 아 얘가 이런 말 썼지. 그러면서 또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좀 적어두는 거. 표현 100일 챌린지는 좀 길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길어요. 근데 저는 제가 뭔가를 새로 배울 때 아니면 뭔가를 새로 시도할 때 처음부터 조금 하드코어하게 가서 딱 습관을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장착을 해 놓고 그때부터 뭔가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면 2주, 3주, 한 달, 두 달도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건 저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 롱텀으로 가지 마시고 맥스 지금부터 한 일주일간은 지금부터 한 달간 이거에 집중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한 95% 이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만 계획을 세워도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나의 성장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좀
보람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을 자꾸 생각이 들면서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나 바쁜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공부할 거야. 난 힘든 시간 빼서 할 거야. 라고 지금 알려드렸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나면 가는 방향이 좀 보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챌린지를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또 더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팁이 있으면 또 중간중간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the video. And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tomorrow. So thank you guys. Bye.